유명한 김장이지만 아주 프로 주부들도 김장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1년 먹을 거리에 큰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처를 받기도 하시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구제할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차트 준비했어요. 삐뽀삐뽀 우리 집 김장김치 살려줘요. 상황별로 정리해드릴게요. 아우 김치가 아우 왜 이렇게 짜게 됐어 올해는. 그럴 때 방법이 다 있습니다. 큼직한 무 이렇게 썰어서 넣고요. 육수, 사골국, 찹쌀풀죽, 고춧가루, 마늘, 생강, 스테비아 넣고 이걸 더하면 된다는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현무 썰은 거 이 정도 두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굵직한 이런 무를 썰어서 김치 사이사이에 먹어놓으면 이 무까지도 맛이 잘 들어가지고 진짜 무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치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난다 하면 사골 육수나 아니면은 저희가 아까 끓였던 기본 육수에다가 고춧가루, 그다음에 마늘, 생강, 스테비아 조금 넣어가지고 그 물을 다시 채 걸러가지고 넣은 다음에 꼭꼭 잘 눌러주시면 안으로 들어가서 일단 소금을 안 넣었기 때문에 소금이 없는 육수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맛이 중화돼서 짠 거를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은 김치 맛도 되살리는 응급처치법 삐뽀삐뽀. 다음 고민은요. 반대. 김치가 너무 맹맹한 게 싱겁네.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라고 타박을 받으셨어요. 그럴 때는 기존 김치 국물에다가 액젓을 더해서 또 찹쌀풀, 국간장, 고춧가루를 버무려서 추가해라. 네, 국간장을요? 네, 김치가 싱겁다고 소금을 더해서 뿌리게 되면은 오히려 김치가 쓴맛이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김치 국물이 생겼다면 김치 국물을 따라내서 멸치 액젓이나 새우 젓국물을 부어가지고 희석을 한 다음에 김치통에 다시 부어주시거나 또는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찹쌀풀에다가 국간장 찹쌀풀 한 컵이면은 국간장 3분의 1에서 2분의 1컵 정도 신기하다. 그리고 고춧가루를 풀어가지고 실온에서 잠시 두어서 약간의 맛을 들인 다음에 김치를 섞어주시게 되면은 싱거운 맛을 다시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간장 쓴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잘 기억해야겠고요. 그다음 고민, 요것도 많이들 하실걸요? 어머나, 골마지가 생겼네. 그러니까 이건 버려야 되나 먹어야 되나 참 고민인데 마른 다시마, 고춧가루, 비닐을 덮고 소금.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시마 잎을 덮어놓으셨더라고요. 네, 아까 사전에 먼저 보셨었죠? 김치 위에 하얗게 핀 거를 곰팡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골마지라고 하거든요. 그 골마지가 끼었다면은 골마지를 걷어내시고 그리고 마른 다시마가 보면 하얀 가루 분말이 있어요. 분말을 잘 닦아내신 다음에 위에다가 덮어놓으시게 되면은 그 다시마가 갖고 있는 알리신 성분이 공기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같이 하고요. 네, 그리고 훨씬 더 깊은 풍미와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혹은 김치 위에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주거나 비닐을 덮어주시고 소금을 뿌려놓으시는데 이거는 소금의 짠맛을 주는 게 아니라 공기를 차단시키면서 접착시켜주는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마 이불, 고춧가루 이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결과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골마지 성분이 우리 사람한테 유익한가 해가 되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계김치연구소에 그걸 발표를 했는데 전혀 해가 없는 효모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쁜 것은 뭐냐면 김치가 물러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마지가 끼면은 김치가 물러지기 때문에 걷어내고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전혀 해가 없는 성분입니다. 골마지.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은 저희 집 상황이에요. 바로 김치를 먹다 보면은 김치 국물만 사라지고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김치 국물이 다 어디 갔지? 이럴 때 추가하는 방법. 숭늉과 국간장이 나왔어요. 권 박사님. 실은 국물과 김치가 적당히 있어야 끝까지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는데 국물이 너무 많아도 안 좋지만 국물이 너무 없어도 김치가 맛없는 김치가 됩니다. 이때는 숭늉이란 것은 우리가 찹쌀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풀국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숭늉이 구수하잖아요. 근데 간이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소금으로 간을 하지 마시고 이때도 국간장으로 간을 해서 부어주시면 좋은데요. 요즘에 소비자들 절일 때 사이다를 넣고 절이거나 국물 만들 때 사이다를 넣어요. 단맛 때문에. 그러면 사이다는 김이 빠지면 탄산이 시원한 맛이 없어서 밍밍해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료 자체에서 발효가 돼서 나오는 탄산이
끝까지 시원한 맛을 유지시켜준다는 거 명심하셔서 절일 때 사이다 넣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실패 예방법까지 배웠으니까 올해 김장은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특별한 보양 김치, 건강 김치 배울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겨울철에 면역력이 네.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감기도 많이 걸리고 잔병 치레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인삼을 가지고 인삼김치? 제가 인삼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비싼데. 하겠습니다. 그냥 먹어도 좋은데. 네. 먼저 이렇게 내두를 제거를 하고요. 네. 김치 이렇게 그 인삼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선생님, 해놨습니다. 인삼이 왜 이렇게 미니 사이즈? 어, 작아요. 네. 근데 인삼을 아주 큰 육년근이나 이런 걸 사용하시게 네. 되면 또 일일이 다 맞게 잘라야 되는 이런 그래. 수고로움이 있지만 네.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요. 비싸요. 돈이에요. 네, 너무 맞아요.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자란 인삼을 쓰시거나 아니면 뿌리로 나와 있는 미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게 뿌리. 되면은 저렴하게 쓰시면서 훨씬 더 아삭거리고 연한 식감을 가질 수가 있어서 네. 쓰시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자, 이렇게 씻어 놓으신 거를요. 연한 소금물에다가 잠시 좀 담궜어요. 절였어요? 오래 절이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빨리 절이려면은 인삼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가지고 속살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된 거에다가 제가 매실액을 조금 매실액. 부어가지고 네. 요거를 한 10분 정도 조금 재워 놓으시는데요. 네. 자, 이렇게 놔두시면은 인삼의 쌉싸름한 쓴맛을 왜 너무 써서 못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인삼이. 그런 것들을 조금 배제시킬 수가 있어서 훨씬 더 드시기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쪽파 이렇게 조금 썰어갖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자, 그럼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고춧가루 해서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김치니까 액젓 들어가야 되죠. 네. 액젓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멸치 액젓 혹은 까나리 액젓 쓰셔도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진간장이 좀 진간장. 들어갔습니다. 간장. 네. 진간장이 들어가요? 네, 뿌리 채소는 이렇게 진간장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잘 어우러지면서 깊고 담백한 맛을 빼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마늘도 좀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생강. 네, 생강도 일단, 들어가고요. 자, 설탕의 약간 단맛. 네. 그리고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윤기를 더해주기 위해서 물엿을 조금 넣을 거예요. 네. 윤기도 물엿이- 중요하나요? 그렇죠. 아, 그렇죠. 또 김치는 또 뿌리 채소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수분을 빼주는 역할도 같이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통깨 좀 넣었고요. 소금은 봐가면서 기호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또 잘 삭으라고 찹쌀풀. 네. 자,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그냥 고명이에요. 네, 고추 곱게 채 썰어서 네, 해서 조금 넣었습니다. 자, 골고루 잘 저어서 충분히 양념이 잘 어우러들고 고춧가루가 불어나면 매실청에 재워놓은 거 있죠. 네,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건져주는구나. 그대로 건져가지고 매실액 그대로 들어가면 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건져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쪽파. 선생님, 이게 거의 김치 담그는 거랑 똑같아요. 간장만 포인트가 있고. 그렇죠. 오, 네. 신기하네. 꼬들빼기도 뿌리 채소잖아요. 네. 그래서 고들빼기 하실 때도 진간장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깊은 맛을 뺄 수가 있어요. 승방기도 저렇게 김치에서 먹 네네네. 그냥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되네요. 네. 또 김치는 이렇게 마지막에 버무리는 손맛이잖아요. 그렇죠. 자, 손맛이 되게 이렇게 또 손맛 그러니까 괜히 손에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네요. 네. 세게 버무려야 돼요. 약하게 버무려야 아니요, 돼요. 너무 많이 세게 되면 또 이 파가 으스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인삼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슬슬. 살짝 이렇게 힘을 주면서 해주시면은 자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아이고. 고춧가루가 조금 더 불어나면은 훨씬 더 네. 예, 맛있게 감칠맛이 먹음직스러워요. 이렇게 돌 거고요. 세상에. 네. 저 인삼김치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요. 되겠다. 굉장히 고급진 굉장히 거죠. 고급진 네네, 거예요? 그렇죠. 조금도 아니고? 자, 네, 그렇죠. 더덕김치를 이렇게 준비가 완성이 됐는데요. 네. 자, 이렇게 제가 미리 시식하시라고 준비를 해놨는데 요거는 빨갛게 이미 고춧가루가 잘 불어나 있죠. 네. 아, 네. 자, 요거는 물이 들어있네요. 네. 인삼김치는요 막걸리랑 같이 드셔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또 방송인지라 아침이고. 제가 네, 아침이고 밥으로? 이렇게 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할 뻔했네요. 네. 한번 시식해 볼게요. 네, 이렇게. 그럼 밥이랑 같이 먹어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많이 짜지 않습니다. 밥이랑 같이. 네. 근데 김치는 진짜 밥이랑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네. 흰밥이랑 먹을 하얀 때, 그죠? 밥이랑. 네. 와, 인삼에 쌉싸름한 게 약간 꼬들빼기처럼 그래서 입맛을 확 돌게 하고요. 네. 그럴 때 인삼이니까. 그렇죠. 인삼을 먹으니까 금방 힘이 나죠. 그러니까. 야, 눈이 인삼이 원래 덮어지는 거 향이 강한데
그 향 강하고 씁쓸한 향은 없어지고 인삼이 달콤해요. 네. 진짜 신기하네요. 매실액으로 버무려서 그런가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뭐 호화로운 황제 김치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조합 어떻습니까, 한 박사님? 예. 실은 인삼을 우리가 건강식 식재료만 생각해서 삼계탕에 넣어 먹는데 삼계탕에 넣을 때는 우려를 먹는데 건져내고 먹어요. 그러니까 인삼을 통째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김치는 이렇게 인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상에 널려 있는 모든 식재료, 그리고 지상뿐만이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식재료, 그다음에 고기 식재료, 생선 식재료, 모든 식재료를 가지고 김치를 담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별미 김치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렇게 인삼뿐만이 아니라 뿌리채소, 해산물, 거기다가 뭐 고기까지를 넣어서도 김치를 담글 수가 있으니까 먹고 싶은 식재료로 저렇게 양념만 하면 전부 다 발효가 돼서 잘 익은 김치로 먹으시면 여러분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나라 김치 종류가 3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널려 있는 재료를 가지고 김치로 만들어 드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네.